검찰의 이의제기로 4.3 검증 논란이 일었던 4.3 특별재심에서 수용인 66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망인을 2번 죽였다며 한탄했고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재심 청구 11개월 만에 열린 4.3 수용인 특별재심 선고 공판. 지난해 11월 유족들이 수용인 68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4명의 좌익 활동을 문제 삼으며 2차례나 증인 신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이의제기가 망인을 2번 죽이고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한탄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4명 중에 한 분인데요. 남한의 정부를 이렇게 어떻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몰고 있다는 제 자신이 아버지께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지금은. 검찰은 지난 7월 특별재심 개시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신문에서 대상자 가운데 4명이 4.3 당시 무장대로 활동했거나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근거로 4.3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나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인물은 희생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2001년 헌재 결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무장대 활동 등에 대한 사실이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들을 포함한 6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해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심이, 유족들께서는 아픈 사람끼리 조금 더 다가서심이, 지역 정치인을 비롯한 살아남은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심이. 유족들은 평생 빨갱이 자식이라며 고통을 받았는데 늦게나마 명예가 회복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시일은 늦었지만은 정말 오늘로서 저 일생 동안 맺혔던 레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한이 풀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유가족 2명이 숨지면서 수용인 2명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4.3 단체들도 일제히 재판 결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검찰이 문제 제기의 근거로 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4.3 수용인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용인이 청구한 형사 보상 231건 가운데 43%인 100건만 인용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청구된 101건 가운데는 1건만 인용됐습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오늘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양 예정자가 시군 폐지의 주역이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의 답을 이미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연구원이 출범한 1997년 평연구원으로 시작했다. 원장 예정자로 지명된 제주대학교 양덕순 교수.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였습니다. 먼저 양 예정자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부터 나왔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참여해 시군 폐지의 주역이었다가 이제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연구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금방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와 지금의 일관성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도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양 예정자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메가시티 출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우영훈 후보 지지 선언과 인수위 시절 정책 아카데미 참여 등의 이력을 두고 행정체제 개편의 답을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기반 통합형을 전제로 어쨌든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주연구원장이 된다면 예. 관련 연구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책 아젠다를 던진 거고요. 그 정책 아젠다에 대한 결정은 도와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하는데 그 결정에 필요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가 하고 있고요. 결국 도의회는 양덕순 예정자가 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적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청문회를 끝으로 오영훈 도정의 첫 번째 정무직과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인사는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병원 등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의사를 밀치고 간호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제주시내 한 병원 응급실. 한 남성이 간호사에게 다가가더니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말을 합니다. 이어 말리는 보호자를 뿌리치고 안쪽으로 들어가 손가락으로 의사의 이마를 밀칩니다. 다른 의료진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남성은 의자를 들어올려 집어던질 듯 위협합니다. 환자분이 술을 좀 많이 드셨던 상황이고요. 욕설이랑 칼로 죽여버리겠다, 다시 그런 말씀은 하셨긴 했거든요. 수분 동안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찾아갔다가 접수를 하고 오라는 간호사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치료를 위해 석방해 가족에 인계하고 조만간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제주대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현장의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법 개정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네,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제주의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작은 여행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관광에 참여해 수입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광객들이 쓴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해봤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다 8년 전에 남편 고향으로 이사온 이은실 씨는 최근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구석진 곳이라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여행객들 때문에 근심을 덜었습니다. 처음에 열 때는 조금 두려웠는데 오픈하고 그래도 한 번도 손님이 안 온 적이 없었고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제주다운 풍경을 간직한 마을로 알려지면서 여행객이 늘자 주변 가게들이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동네 분위기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냥 조용한 마을인데 아기자기하게 보기 되게 많은 그런 분위기라서 좀 놀랐어요, 저희는. 이런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자읍 평대리를 대상으로 관광과 관련한 4가지 업종에 대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3년에는 관광객이 쓴 카드 매출액이 적었지만 2015년 역전된 이후 계속해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 음식점의 관광객 카드 매출액이 5년 사이에 10배 증가했고 휴게 음식점도 8배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관광객들이 대형 관광지가 아닌 이제 소규모 특색 있는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지역에서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좀 기회를 부여받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작은 여행, 마이크로 투어리즘의 확산으로 주민들이 얻는 관광 수입이 늘어나면서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단됐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요양병원 등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은 면회객들이 지난 7월 이후 2달여 만에 대면 접촉 면회를 진행했고 입소자들의 외출 외박과 시설 내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됐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44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한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모 요양원에서 지난달 8일 요양보호사가 98살 할머니를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다며 가족들이 고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측은 요양보호사가 안전한 간호법으로 할머니를 침대로 옮겼다며 골절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해안사구와 하천 등 33만 제곱미터를 절대 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